안녕하세요. 유임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그 감기 몸살 때문에 좀 영상이 좀 뜸했습니다. 어, 보신 분들도 좀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국이 시국인지라 감기가 걸려도 이제 나갔을 때 좀 눈치 보이는 것도 좀 있고, 제 자신도 이게 조금 한심하게 느끼시는 것도 좀 있고, 특히나 엔지니어 분들이나 뭐 일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지만 몸이 아파도 이게 일은 안 기다려 주니까는 아프고 이러면 일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좀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영상은 제가 좀 중간에 기침을 하더라도 좀 양해 바랍니다. 이게 아직까지 기침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아닙니다. 예. 감기입니다. 감기. 오늘 영상은 기구 설계하고 금형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기구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구 설계를 좀 같이 시작하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금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기구 설계를 가능하다. 좀 그렇게 항상 말씀드렸는데,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거를 현실화하는 건 이제 기구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고, 기구 엔지니어가 해놓은 거를 이제 현실화하는 게 이제 금형 쪽 금형 엔지니어들이 이제 하는 일인데, 어, 솔직히 디자인을 가지고 기구 설계를 했을 때는 솔직히 그게 이제 실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솔직히 반반이죠. 예. 왜냐하면 어디까지 데이터를 보고 그림을 보고 어찌 보면 그림을 보고 말한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진짜 현실화에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알 수가 없죠. 솔직히 목업을 뜬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단순 디자인 워킹 목업은 금형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웬만한 형상은 다 구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업을 검토했을 때 문제 없다 해서 뭐 금형에는 문제 없다. 지금 그거하고는 영어 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는. 그리고 기구 엔지니어가 기구 설계한 거를 이제 금형한테 던졌을 때 금형 엔지니어가 그걸 보고 현재의 기술로 그 구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좀 커지는 경우도 많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당장 뭐 내일 검토를 금형 검토를 해서 뭐 2, 3일 안으로는 금형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금형 엔지니어 검토를 하니까 이건 뭐 어느 업체 세상에 있는 어느 업체를 줘도 이제 금형을 만들 수 없는 데이터를 해놓으면 이거는 일이 좀 커지는 거죠. 이제 프로젝트 일정에도 영향이 미치니까 최소 뭐 1, 2주는 또 뒤로 밀려지는 건데 이건 상당히 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금형 그 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제 기구 설계한 거를 이제 뭐 데이터를 만들어 냈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체가 그걸 보고 게이트 위치는 여기로 합시다. 아니면 뭐 여긴 살두기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얇게 합시다. 아니면 뭐 파팅 라인을 조금 위로 올려줍시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진행 안 되게끔 이게 구현이 안 된 내용을 주어 버리면 이거는 뭐 큰일 난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에 대한 기본 내용을 적어도 알고 있어야 금융에 대해서는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있어야 이제 기구 설계가 가능하다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각컵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이걸 단면을 그렸을 때 이런 형상이 나오겠죠. 예. 아마 이 형상은 그냥 뭐 여기 기준에서 위로 여기 이렇게 해서 아래로 빼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금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예. 그냥 만약에 옆에 있는 라인 자체가 전부 다 90도로 돼 있으면 추출이 힘들겠죠. 아니면 측면에 있는 라인이 다 여기가 90도라면 적어도 기구 엔지니어가 금형을 어떻게 하게끔 뭔가 고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왜 이 부분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금형을 알아야 되냐 하면 이 부분들이 다 90도라 칠게. 이 측면에 있는 것들이 다 완전히 90도라 칠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네면 바닥까지 포함해서 5개를 다 슬라이드를 써야 됩니다. 측면에서 다 밀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90도니까 이게 만약에 위로 추출이 그냥 상하 코어로 추출한다고 하면 요 면과 면은
90도 이렇게 세워진 거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형상이 빠진 동안 계속 이 면이 마찰이 나겠죠. 그럼 면이 다 쥐어 뜯기든지 아니면 다 밀려 올라가든지. 그러면 여기 치수는 다 틀어지고 형상은 못 상하겠죠. 예.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추출하고 나서 뭐 어떤 식으로 후광을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왜냐면 치수도 그렇고 다 틀어졌을 테니까는. 그러면 적어도 기구 엔지니어가 이걸 할 때 어떻게 해서 써야 될까요? 약간은 좀 과장되게 그린다면, 과장되게 약간 그린 겁니다. 적어도 이런 식이 되게 해야죠. 여기도 900각이 들어가고 이쪽도 900각이 들어가고 최소 뭐 1도라도 들어가고 이쪽도 최소 뭐 1도라도 들어가야죠. 최소. 그렇게 해야 면과 면이 코어가 떨어질 때쯤 조금만 움직여도 코어가 떨어질 때쯤 면과 면이 탁 떨어지니까 추출이 쉽겠죠. 하단에서 밀핀을 뭐 밀어내든 어떤 식인지 간에 또 쉽게 면과 면이 떨어져 있으니까 쉽게 추출이 되겠죠. 이게 내측도 똑같지만은 만약에 일자였다면 이게 빠진 동안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빠진 동안 계속 마찰해서 밀어나고 뭐 해서 빠지지도 않을 거고 빠진 다음에 어떻게든 뽑았다 하더라도 형상 다 틀어져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긴 구배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이쪽 측면은 만약에 이쪽이 구배를 안 넣고 그냥 90도인 채로 하겠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쪽 아래까지 포함해서 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으로 슬라이드 이쪽으로 슬라이드 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90도 지켜야 되니까. 자, 요런 게 예를 들어서 디자인한 요 제품 자체가 외관면이 완전히 90도로 탁탁탁탁 맞아 떨어져야 돼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 조금 구배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 어차피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뭘 꼽아 넣기 위한 그냥 사각 뭐 케이스 같은 개념이니까 뭐 하든 그런 거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에 맞춰서 그럼 기구 설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방금 말한 대로 금형에 대한 최소 요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뭔가 측면으로 90도인 채로 하려면 다 슬라이드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금형 구조도 좀 복잡해지고 취출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금형 구조가 복잡하고 쓸데없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가격도 좀 올라갈 거고.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쪽 네 군데 다 했을 때는 끝에 라운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맞춰서 여기서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밀도도 좀 나와야 될 거고. 자, 근데 구배가 들어가서 위로 아래로 뽑아내는 거는 아까 이렇게 돼 있던 거는 위로 아래로 뽑아내는 거는 그냥 상하 코어로만 만들어지는 거니까는 금형 가격에도 그렇게 영향을 가지 않고 품질도 보장하기 쉽고 뭐 그렇겠죠. 단지 구배가 1도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요거는 디자인하고 확인하든지 고객하고 확인하든지 여기 구배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구배가 들어가면 적어도 이쪽에서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0. 몇 밀리라도 차이가 나는 건데 육안으로 비교했을 때 여기 요 높이가 높다면 이 치수도 좀 커지겠지만 여기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이 치수는 그 좀 미세하겠죠.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고객이 뭐 컨펌을 하는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걸 판단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금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러고 어떤 이유에서 이 대측에 후크가 들어가야 되는 측에 뭔가를 꼽아 넣기 위해서 뭔가 뭐 케이스든지 뭐 어떤 그런 형상을 하기 위해서 여기 후크를 이렇게 넣어야 된다 측에 그러면 상하 코 파팅 나는 건 똑같지만은 이 후크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변 코어가 들어야 돼 있죠. 어떤 식인지 간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지 어떤 식으로 가변 코어 형상이 들어야 돼 있죠. 이 반대쪽에도 똑같이. 그러면 요 형상이 들어갔을 때 이게 얼마만큼 움직일 건지 그리고 이게 요거까지 움직였을 때 부딪힘은 없는지 근데 왜 이게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지 이게 만약에 부딪힐 만큼의 이거 두 개가 부딪힐 만큼의 공간이 나왔을 때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제 요런 걸 알기 위해서 이제 금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이 부분을 위에서 보는 걸로 하면 이렇게 후크가 들어갔죠. 요렇게 뭐 가변 코어 형사에 들어가면은 여기 요렇게 빠지고 여기 요렇게 빠질 때 이 공간이 좁다면 부딪히겠죠. 그러면
이 훅 두 개 중에 훅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건데 이 후크 두 개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라면 두 개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요걸 요렇게 해서 요걸 요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일로 빠지고 이게 일로 빠져도 부딪힘은 없겠죠. 예. 그 대신 요 위에 구조를 여기에 맞춰서 잡아주는 구조를 그 여기에 어울리게끔 상대편 구조물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런 식의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안에 가변 코어가 움직여야 되니까 요쪽은 요렇게 고려해야 돼. 요쪽은 요렇게 해야 되니까는 요 구조를 요로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금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도 자체도 금형을 하다 보면 뭐 다양하게 알게 되는 내용이긴 한데 금형을 좀 기구 설계에서 금형을 알아야 된다는 내용을 이제 들으시면 보통 생각하는 게 금형의 종류가 뭔지 그다음에 뭐 금형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그것도 아는 게 좋죠. 뭐 금형의 구조 뭐 게이트 핀, 밀핀 뭐 그다음에 뭐 코어, 슬라이드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들어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말한 거는 기구 설계를 위한 금형의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식에 대해서는 뭐 구배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부식이 뭔지는 아시죠? 이게 플라스틱 면이 있으면 이렇게 막 아주 미세하게 모래알 같은 표면 처리가 된 게 있고 아주 큼지막하게 거친 표면 처리가 된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게 부식이라고 하는데 이 부식을 넣을 때는 이런 쪽에 이제 면이 들어갈 때 치면은 부식 자체가 보통 이게 확대해서 보면 이것도 이렇게 면이 이렇게 거치게 표현된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1도 그 구배해 준 걸로는 뺄 때 이게 다 거친 부분이 다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식 그 거친 정도에 따라서 권장하는 그 구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친 부식일 경우에는 뭐 어떤 업체는 5도 할 때도 있고 뭐 조그만 부식이더라도 어떤 업체는 3도 정도 구배를 달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말한 후크 구조를 할 때는 그 금형의 이제 가변 코어 같은 부분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어떤 식으로 어, 작동을 해서 그 형상을 만드는지 슬라이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밀핀이라든가 뭐 게이트가 들어갈 때는 그 부분의 형상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게이트 같은 부분에는 뭐 어떤 그 만들어졌을 때 어떤 영향이 가는지 그래서 게이트를 했을 때는 이쪽은 웬만하면 어떤 식으로인지 간에 웬만하면 외부에 노출 안 되는 쪽으로 좀 다 잡고 가야 되겠다라든지 뭐 그런 걸 이런 거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게이트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요 내측 쪽에 안에 요 부분을 잡는 게 제일 좋지만은 내측은 이게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게 가면코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다 해야 되니까 내측이 잡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단부 쪽 아래쪽에다가 포인트를 잡겠죠. 예. 어차피 하단부는 바닥에 놓고 나면 보이지 않을 테니까는 그 대신 그거를 거기 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디자인에 대해서 제품을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 이쪽은 안 보여도 된다 하고 그냥 단지 이제 그 보고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만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율성이 좀 높다 하면은 저 부분에 게이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받는 게 좋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간단하게 되게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는데 이제 요런 여러 가지 사소한 어쩌 보면 이것도 사소하다기보다는 좀 작은 제가 말한 부분 중에 좀 작은 범위를 차지한 건데 이제 이런 이유로 금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금형에 대해서 모르고 설계를 하면 결국에는 금형 엔지니어가 그걸 다 안고 좀 가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또 계속 얘기한 중에 하나가 기존 제품들을 뜯어서 이 제품은 뭐 파딘에는 어디 잡혀 있는지 게이트 위치는 어디에 잡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밀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잡아서 어떻게 했는지 뭐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게이트도 뭐 하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걸 계속 뜯어서 부분해서 확인을 해서 좀 제품을 이해하면은 제가 볼 때는 금액에 대해서도 같이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왜냐면 이 제품은 게이트를 이렇게 잡고 뭐 살두개 뭐 어떻게 뭐 다 구조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이렇게 하니까 금형이 되는구나. 아니면 그 제품하고 유사한 제품을 하고 있다면 그거 똑같이 설계를 하면 되는 거니까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금형이 재현이 되는, 구현이 되는 설계를 하게 되는 거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어, 기존 제품을 분해서 막 하시는 것도 좋고, 그러고 지금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업체나 이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뭐 시간 나실 때 아니면 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뭐 약간 뭐 조언으로 좀 참여하고 계시다면 금융이나 시사출 할 때 꼭 방문하셔서 한번 같이 보시고 거기 가서 금융업체한테 좀 자꾸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